너무 부모님이 날 사랑해요. 과연 성장하기 좋은 가정환경일까요? 반대의 경우 두 분 다 부모님이 결핍만 줘. 예를 들어서 맨날 때린다거나 사랑을 안 줘. 이거는 그럼 성장이 좋은 거냐? 저는 자본주의에서 성장하기 가장 좋은 가정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인터뷰 때 네. 처음으로 앵구님과 1m 이내로 2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네. 정말 긴장되고 부자의 느낌이 이런 건가? 조금 느낌이 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앵구님도 이런 일반 교육생분과 이렇게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해보신 적은 처음이신 거죠? 없죠. 네.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저보다 긴장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지역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냥 동네 형인데 운 좋게 좀 잘 돼가지고 그 형한테 좀 물어본다. 이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족사를 좀 알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급성장 하신 분이라 네. 독자들 입장에서 이분의 과거가 어땠길래 이렇게 자아분리를 하면서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어떤 가족사셨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요거를 얘기하려면 네. 성장 결핍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누군가가 이제 돈을 못 벌다가 갑자기 벌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기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봐요. 어느 순간에는 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검토하는 어떤 요소들은 유전자랑 첫 번째, 두 번째 성장 결핍,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환경에 대한 인식,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운동 쪽이나 예술 계통은 네네. 유전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진짜 죽어라 운동한다고 해도 네. 190에 농구 선수를 이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체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고 이제 감각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미술 작품을 그린다고 해도 네네. 저는 그런 거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무조건 노력만 하면 될 수 있어라는 거는 너무 이상적인 관점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준 거겠죠. 그거를 파악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베비투스님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냐? 좋은 유전자 어떤 걸 갖고 있어요? 저는 좀 몰입하는 거를 남들보다 좀 잘하는 거. 그러면 엄청 뛰어난 유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거를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총력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중력은 네.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완전 필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유전자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아무리 누가 연습한다고 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이 유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나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나,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건 뭔가.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해봤더니 공부 유전자가 없어요. 제가 제대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4.5점 만점을 받으면 나는 공부 쪽으로 좀 풀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대학교 그게 아니라 다른 시험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4.5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공부 쪽으로는 재능이 없구나를 확인한 거죠. 감량을. 이 유전자 감량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어떤 이제 재능의 요소 부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센스나 뭐 이런 것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유전자인지. 이게 요즘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자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비투스님이라면 저랑 친구예요. 한 명 더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제가 일단 배국대로 올라왔고 베비투스님이 2년 뒤에 배국대로 올라와요. 이 친구가 과연 자극을 받을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완전 다 튕겨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나도 안 받아요. 자극을. 아시죠? 그런 분들 있는 거. 그러면 이분은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자극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동기부여가. 본인 자체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자기가 휘둘리지 않는. 어쩌면 뭐 되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그러면 자기 동력으로 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 결핍. 내가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결핍을 느낀 순간들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없기는 힘들거든요. 우리 세대에. 그쵸. 진짜 금수저 아니고서. 근데 금수저가 주변에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잖아요. 그 외에는 비교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장 결핍이 있어요. 저는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6명이었거든요. 누나가 3명이니까. 근데 이제 치킨을 먹으면 항상 남아요. 그래서 나는 왜 치킨이 한 마리 요즘에는 1인 1닭도 하는데 왜 그렇게 남지? 그러면 다들 그냥 두 개만 먹고 안 먹은 거죠. 배려하려고. 이런 것들을 성장 결핍을 찾아서 본인의 동력으로 삼아야 돼요.
분노하고 돈을 벌 수 있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성장 결핍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현재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300, 500 버는데 너무나 만족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100만 원만 벌어. 그럼 저는 만수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비교군이 다 다르니까. 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비교하면 나는 만족할 수밖에 없고, 나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사람들을 비교하면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현재 환경도 저는 잘 인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저보다 좀 나은 사람들과 비교를 했으니까 더 노력하려고 했던 거죠. 이 세 가지가 내가 만약에 뭔가를 확 바꿔서 좀 개선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습관을 바꾼다 보다 이걸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먼저 생각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장 환경도 중요하니까 네네. 그것 중에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어떠셨냐라고 물어보신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자본주의에서 성장하기 가장 좋은 가정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 이런 가정 환경은. 이게 제가 네네. 가장 이상적인 부분 같은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부모님이 날 사랑해요. 두 분 다. 그리고 결핍 없고 용돈을 막 무한으로 줘. 네네. 과연 성장하기 좋은 가정 환경일까요? 그대로 있고 싶을 것 같아요. 감사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실 결핍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애들이 되게 맑아. 꿈이 맞아요. 많고. 근데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냐 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결핍이 없거든. 그래서 결핍을 어느 정도 네네. 만들어주고 그걸 해소하는 과정이 행복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가정은 뭔가 돈을 많이 벌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격은 되게 좋겠지만, 본인의 만족도는 높겠지만, 저는 그 반대의 경우 두 분 다 부모님이 결핍 만족, 예를 들어서 맨날 때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성적이 안 나오면 막 네. 엄청 꾸준한다거나 네. 사랑을 안 줘. 이거는 그럼 성장이 좋은 거냐? 보면 성장하기 좋을 수 있어요. 애가 악바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세상에 대한 분노나 도끼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너무 피폐하죠, 정신이. 삶이.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할 때 막히거나 이제 과연 계속 뚫고 갈 수 있냐 보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정신적으로 너무 어두우니까. 저는 이거 두 개가 반반 섞여야 된다고 봐요. 결핍과 사랑이. 그래서 저는 아버지는 결핍을 주셨고 네네. 어머니는 사랑을 주셨죠. 결핍과 사랑. 네, 전 두 가지 요소가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되게 네네. 엄하시고 뭔가 혹독하고, 네네. 아버지만 보면 어렸을 때 무서웠고, 그래서 결핍이 아버지만 보면 팍팍 생겨요.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어머니를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 아,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그거에 대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만약에 자립적으로 키우려고 한다면 네네. 요거를 되게 면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근데 대부분 사랑만 주고 싶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렇게 사랑만 주면 아이가 나중에 혼자 자립적으로 크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맞아요. 30대 됐는데도 부모한테 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사랑만 주면 네. 평생 같이 의존하면서. 네네. 본인 얘기인가요? 약간 찔리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결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인터뷰에 네네. 신동엽 씨가 되게 똑똑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되게 부족한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네네. 자기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결핍을 줄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생각보다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 말씀 듣고 생각난 게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몇백억 부자를 되시고 네. 딸들이 이제 결핍이 없으니까 네. 일부러 이제 자기네 집을 망했다 이렇게 속이고 음. 딸들한테 이제 결핍을 주는 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딸들이 봤을 땐 네. 배신감을 좀 느끼겠죠. 그런 케이스는. 그래서 사실 그러지 않고서도 네네. 밸런스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앵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유전자 성장 결핍 네.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장 결핍을 느끼는 거랑 상황에 대한 인식도 유전자라고 보는데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앵구님 보고 대단하다 느낀 게 보통 이제 비행 청소년이 네. 나오는 이유가 네. 이런 결핍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돌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거잖아요. 네. 그들을 욕할 순 없지만 네. 방송을 너무 신경 쓰시는데 저랑 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자꾸 앵커처럼 자꾸 카메라를 보시니까 집중을 못 하십니다. 네. 편하게. 네. 그게 더 잘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비행 청소년들 생각했을 때 앵구님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유전자가 좀 이게 우리가 유전자의 그 굴레에서 네. 사실 좀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운명론적으로 너는 얼마 벌 사람밖에 안 돼. 이거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데 사실 아까 그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는 그 유전자냐고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 네네. 그게 성장결핍이나 현재 환경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내 성장하면서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지 찾는 거랑 내가 지금 환경이 문제라고 인식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것도 어쩌면 유전자인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주에 대한 얘기인데 네네. 대부분 지금 뭐 한 달에 500 버는 사람이 혼자 살아요. 근데 뭐 사치하는 게 없어. 그럼 네. 그럭저럭 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둘 낳았어요. 근데 아내는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좀 더 벌어야겠죠? 그래. 요런 거 현재 환경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좀 더 이제 내가 노력해야 되는 범주가 넓어지는 거죠.
근데 요것도 뭐 굳이 이제 현실 파악이 되는 유전자냐라고 물어보면 네네. 야, 유전자기는 하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요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봐요. 어쩌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유전자도 맞지만 네. 그런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사고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조금씩 본인이 유전자가 이만큼 있다고 해도 대부분 이만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깨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엄청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유전자가 전부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유전자 자체는 조금 게으르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를 너무 혹독하게 여겨서 두려워서 이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저는 앵근님 말씀 듣고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타고나고 잘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그들만의 영역에 놀게 하고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과 경쟁한다는 마인드로 하는 거 어떨지. 이쪽을 선택한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는 이미 몇 번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안에 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제가 서성한 위로 대학을 갔다면 저는 그 대학을 이용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버리기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그런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대학을 정말 1초도 고민 없이 버릴 수 있었거든요. 아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전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버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부터 그 사람에 들어가기 싫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는 싫지 않았죠. 그때는 좋은 대학교 가고 싶었죠.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실패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쩌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그들의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겠죠. 만약에 지금 서울대 나와서 본인이 원하는 의사가 됐거나 변호사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없죠. 그리고 나는 만족을 할 거예요. 그건 돈이랑 떠나서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루저들이 발버둥 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루저들 중에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왕들이 몇십억 몇백억씩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 정한 틀에서는 루저지만 밖에서는 왕이 되는 거죠. 네, 사회 부적응자들의 패자부활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월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는 몇 번의 실패를 이미 했죠. 사실 대학을 잘 가는 것만큼 어쩌면 저는 가장 비교하기 좋았던 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다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물론 이제 뭐 과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공평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다들 공부는 했었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뛰어난 유전자였다면 결과를 보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루저들이 좀 더 성장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책을 내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루저들이 이런 정해진 틀이 아니라 이런 뭐 판매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부를 이루고 있는데 점점 더 자본주의가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루저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깨닫는 분들이 좀 정해진 틀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먹거리를 향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앵군이 생각 어떠신지? 사실 지금 교육생 중에도 아시겠지만 치과의사나 오급공무원이나 한의사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거는 어쩌면 이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눈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기존 체제에 붕괴됐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그냥 봤는데 대학 입시에 대해서 2025년도에 뭐 크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브리핑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직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나? 멍청이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점이나 이게 눈치 게임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저러고 있구나, 저런 허상을 아직도 쫓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가 본인들은 이제 유전자가 뛰어나지 못해 공부를 못하는데 우리 애는 서울대를 보내고 싶은 거야. 그것부터 전 틀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똑같이 했다고 해도.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마치 애를 위해 성공이라는 것처럼 그리고 걔를 이제 막 본인의 대리만족으로 하면서 했는데 못하면 걔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근데 그런 아이가 뭐 수도권 대학에 들어갔어요. 서울이 아닌. 그런데 들어갔을 때 앞으로 살아갈 거를 그때부터 어떻게 맞이하냐라고 보면 진짜 절망적이거든요. 그 시기 때 보면. 그래서 저는 눈치 게임에서 눈치를 빨리 채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내려놓고 우리 쪽에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눈치 게임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가 지금부터 재밌죠. 저는 수능은 못 볼수록 더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애매한 친구들. 그러니까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이제 뭐 한양대 가겠는 성적이다 이러면 진짜 절망적인 건데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억측이 아니라 이 표에서 보면 서울대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이 맨 밑에 완전 조금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마킹을 잘못해서 이 정도 떨어지는 건 물론 되게 문제지만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못 보는 거는 오히려 버리기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자꾸 저는 죽은 아들 불알만지기처럼 그 학벌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주입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주입한 거죠. 제가 진짜 열받는 게 시즌2에서 이제 싸우려는 건데 네네. 수학 문제들을 제가 봤어요. 네네.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되나?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잘못 설정된 거죠. 노예 양성수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포장할 수 있어요. 수리적 능력을 통해서 뭐 논리적인 사고를. 네네네. 근데 충분히 더 나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요. 그렇죠. 논리적 사고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걸로 예시를 들면서 논리적 사고를 갖추는 게 훨씬 낫지. 그런 숫자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인구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쓰면서 살아갈 인간은. 근데 그거를 정규과정에 국영수를 넣은 것 자체가 영어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영어가 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고 미국이 우리를 구해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어는 필요한 사람들만 해도 된다고 봐요. 혹시 누군가 조종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누군가 이득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 제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네네. 정말 치명적인 거를 정규 국가과정에 넣을 수 있냐 보면 저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좀 무난한 거. 그냥 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테스트용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네. 살인 무기를 알려주진 않는다는 거죠. 나한테 유해가 가야 되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걔 중에 그냥 좀 나은 놈을 뽑을 수 있는 기준을 전달하지 닌자 공법이나 이런 걸 알려주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이랑 진짜 많이 싸우고 싶어요. 대학은 그냥 삥 뜯는 것 같아요. 대학은 점점 지금도 하루에 뭐 한두 개씩 이렇게 소멸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인 대학. 네, 소멸돼야죠. 네. 이제 하도 신입생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마케팅하고 뭐 우리 학교 입학하면 아이폰 준다, 갤럭시 준다 이렇게 마케팅 하더라고요. 진작에 대학이 그냥 상업적이라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네네. 마치 대학은 고결하고 막 그거를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신성한 영역으로 보는 게 말이 안 됐죠. 그리고 부자들은 어차피 이 선택지에서 유학 보내고 아니면 투수 전형으로 보내고 이런단 말이죠. 거기서도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 과정에서 너무 네. 폭력적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되게 잘하기 위해서는. 그쵸. 내가 공부하기 싫고 안 맞는데 계속 시키면 되게 그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은 아이가 많지 않죠.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아가지고 그 우월감에 계속하는 애들은 있겠지만 네네. 정말 안 되는데 막 지독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학창시절에 지독한 결핍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혹시 그쪽에만 좀 많이 쏟아서 인간관계를 좀 잘 못 맺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심리도 잘 못 파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들은 아마 성적순으로 누군가를 평가했었을 테니까